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에 집권 여당, 거대 여당 민주당은요, 어제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오늘은 더 센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 동력 상실, 국민 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냐? 근데 대통령이 이게 첫 순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첫 순방. 그렇죠. 그때 그 G7 맞아요, 잠깐 맞아요. 갔다 온 거 말고는 이럴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되게 로키로 해가지고 국익 중심 그리고 대통령한테 초당적 협력 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통례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뭐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일방 처리하고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사실. 구 변호사님, 노란봉투법의 상법 2차 개정안, 또 대통령 방미 중에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협치 생각이 있냐라는 취지의 비판과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비판은 뭐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전자결제로 하는 뭐 이런 정도만 봤었지. 예. 해외 순방 중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아주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법을 날치기성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예. 정말 협치라는 거를 이제는 단어 자체도 이제 삭제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 투자를 줄이고 이제 해외 투자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걸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생체 실험하듯이 한다라는 거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게 예전에 소주성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해요. 주도 성장의 문재인 그렇죠. 정부에. 그렇죠. 그때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걸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갑작스럽게 도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 그건 그래도 간접적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나라가 망가진다라면은 이거는 당장에 이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뭐 외국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 풀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어책까지 기업에 주고서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예. 하나만 똑 떼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도 딱 녹아들어가지고 적응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업과 국민들에게 맞춰서 살고 그거에 따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독일산 수도꼭지 달아놓으면 독일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에 대응하는 뭐 직장 점거나 이런 거를 애초에 금지하는 뭐 미국, 영국, 독일 그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거만큼의 기업에 대한 방어권을 주든지 아니면 뭐 하청이나 재하청이 우리나라 문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 자유가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달라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요것만 똑 갖고 와서 세계 기준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왜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 순방 중에 날치기 통과하는 거는 너무 독주한다. 이런 비판 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기업 퇴장, 일자리 파괴법, 경제 뒤흔드는 경제 내란. 뭐 야당에서는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는데 성친 부의장님, 예. 그 중요하죠. 뭐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혹은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이 법안 유예 기간 필요 없고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고 뭐 김영업 전자시장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뭐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일단 김영범 정책시장의 이야기는 그 해보고 잘 안 되면 바꾸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안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좀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 뭐 노란봉투법 유예 기간 뭐 지금 뭐 기업에서는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이게 날치기 통과라든지 뭐 경제 내란이라든지 이런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윤태곤 실장의 그 시기적으로 방미 중에 첫 순방에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맞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요.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보통 성과를 내고 오고 그런 다음에 국정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뭔가 이런 그 국내 정치적 이슈를 크게 키우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대한 대통령에게 포커싱을 갈 수 있도록 포커싱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도 그래도 대통령이 그 외교를 하고 왔으면은 그래도 조금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도 뭐 쟁점 법안이나 정쟁을 키우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윤태곤 실장이 지적한 부분, 역대 어느 정권도 순방, 특히나 첫 순방 때 그렇게 정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타이밍은 조금 조절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뭐 시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성신 부장님.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이제 관세 협상도 있고, 어쨌든 그 경제 민생 좀 풀어보고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에서 비교적 승리하기 위해서 민간 재벌 총수들까지 다 총출동해서 가는 와중에 뭔가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등 야당에서 비판하는 이제 반기업법들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벌써부터 주말 새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서서 좀 압박을 했던 게 통했던 것 같고,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자본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이익을 착취했던 자본이 가장 많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 거고, GM 대표는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철수서를 다시 한번 불이 붙이는 엄포를 놨고요. 또 하나 아까 화면에 봤듯이 현대제철 하청노조 진짜 사장 나와라 라고 하는데, 그 이현정님, 이거는 뭐 사실은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게 아니고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입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물이 터진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외국을 다른 나라를 뭐 이렇게 목을 졸라서 어쨌든 간에 국내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비판하지만 미국 국내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업들을 그냥 쫓아내는 지금 법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현대제철만 하더라도요. 지금 현대제철이 지금 거의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지금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 미국으로 회사를 옮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철강 가격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에 포스코도 지금 포항 제철 포스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회사들 자체도 지금 사업을 접느냐 아니면 미국으로 가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외국으로 떠나면, 미국으로 떠나면 그 노조원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 건가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조선 지금 미국에 건설하고 하는데 다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지금 벌써 삼성전자 지금 협력업체들이 오늘 또 지금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 회사와 교섭을 하느라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 못하게 하면 그다음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는 정말 민주당에 180명이 찬성을 하셨는데 저 중에서는 동의 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박이 정말 두려워서 다 찬성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정말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이 최저임금 만원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좀 강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반론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강성표 부위원장님.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설사 뭐 그 부분에 동의 여부도 또 달라서 방향성이 맞지만 비교적 숙성 기간, 그리고 바로 본물이 터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가 경쟁의 쇠퇴로 이어질 거다. 민주당 의원들 책임져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죠. 노란봉투법 처음으로 얘기가 나온 게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숙고를 한 것이고, 또 뭐 지금 당장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또 재벌 총수들하고 같이 도움 요청하면서 국회에서는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신에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 보겠다, 이런 입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입법 과정에 대한 후폭풍 혹은 반응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있었던 얘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